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어 강사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소개와 저의 인도네시아어 학습 계기,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학습법,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문자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하게 된 계기, 그리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게 된 스토리와 인도네시아어가 생소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추천을 드리고 인도네시아어 문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영어 학부를 전공을 했고 인도네시아어를 복수 전공을 하여 201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펠리타 하라판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과를 다니다 중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 가톨릭 유니버시티에서 비파 2단계를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비파 1을 수료하였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가게 된 게 2010년 학교 교환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이때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마쳤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계기로 다양한 취업, 그리고 통역, 번역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지루하지 않게 인도네시아어를 재미있게 배우며 학습 기간 동안 초급 인도네시아어를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학습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스텔라 쌤은 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길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학창 시절에 해왔던 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영어를 좋아하고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 잘한다는 이유로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인도네시아어를 알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10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세미나 관련 논문을 작성하던 때였고, 저의 경우 학우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기업 탐방과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때 자카르타에 있는 코린도 회사에 방문을 하여 과장님과 인터뷰를 하였고, 친구들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취업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타스 가자마다 대학교라고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유명한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단기 문화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지 취업한 선배님들을 인터뷰하거나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인도네시아 우이 유니버시타스 인도네시아에서 비파 1단계를 수료를 했고 2013년도에는 운 좋게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어 아트마자야 가톨릭 대학교에서 비파 2단계를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게 2010년 8월인데요. 사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비자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여행을 할 건지 굉장히 부풀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학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어, 학교 홈페이지 메인에서 보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에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어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의 채용 시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를 굉장히 열심히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공채 시에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하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해외 영어 부분에서 어,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재원의 경우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다양한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카르타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을 인터뷰하였었는데요. 어, 이 선배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삼성전자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했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해외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0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 현지 채용하신 선배님과 게임 회사를 운영하신 사장님과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서 아주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미련이 계속 남았던 저는 학교로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1박 2일 해외 현지 멘토링 참가 멘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2박 3일 동안 정부 지원으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취업 상담회를 코트라 사무실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 레젤 홈쇼핑이라는 현지 기업의 MD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서칭을 하던 중 교민분 중에 저희 우연히 이커머스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물류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레젤 홈쇼핑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더 관리 업무도 했었고, 상품 구성을 기획하는 일도 했었고, 제가 당시 팔고 있는 품목에 제품이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CS팀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고, 화면도 체크를 하고, PD와 쇼호스트들과 함께 컨셉 기획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런칭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셰프와 모델, 동선 등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음향 체크도 MD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런칭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일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동료들과는 아직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쪽 물류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 토코피디아, 블리블리, 엘리비니아 등을 방문을 하며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을 했고 이커머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현지 취업을 준비했던 저로서는 현지 취업을 했을 때 굉장히 성취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외 취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다는 점이 저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 현지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이제 횡령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취업 비자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고, 취업 비자는 받았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 한국인 회장님께서 사업을 접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법인장애 횡령 때문에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통체증이 문제였다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지에 어떤 데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전세기를 뛰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교민들 사이에서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시위와 대규모 데모가 진행이 되었고 당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MBC 나 혼자 산다 예능 보시나요? 저는 나 혼자 산다 굉장히 자주 보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팬인데요. 여기서 이시연 씨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프로그램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사실 제가 2010년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을 때 네이버에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를 치면 인도 여행기, 인도 공항 가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기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2억 8천만, 지금은 7천만 이상 2억 8천만 정도의 최대 도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조금 불명확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쨍쨍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열대성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무슬림 국가로 어,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어가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리안 알고 계신가요? 과일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고약한 악취가 나기로 유명한 동남아 특산 과일인데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두리안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람부탄이라는 과일을 보신 적 있나요? 그 피자 집에 가면 샐러드 바에서 가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람부탄은 람붓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붙어서 람부탄 하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처럼 생긴 가닥이 나와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람부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차량 길에서 보신 적 있나요? 학생들 그 학원 통원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스타나 쌍용에서 나온 궁전이라는 뜻의 승합 차량입니다. 이스타나의 의미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내부가 궁전처럼 굉장히 넓고 편안하다, 널찍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랑우탄. 오랑 하면 사람이라는 의미고 후타는 숲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랑우탄. 그리고 커피 루악 드셔보신 적 있나요? 사양 고양이 대변으로 만든 커피인데요. 향이 깊고 풍미가 좋아서 굉장히 유명한 커피입니다. 이것 역시 인도네시아어 코피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인도네시아어가 생소하지 않고 저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언어이며 또 영어와 후르프 문자를 쓰는 방법이 어, 영어 알파벳과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조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태국어나 베트남어, 중국어에 비해서 학습이 용이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어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도네시아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시면 아프간과 라이사, 툴루스의 노래들을 듣거나 혹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취미를 유튜브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프간과 라이사와 툴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래들이 아름답고 초보 학습자에게 적합한
멜로디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란의 드까띠 핫띠라는 노래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로 뭐 한국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인도네시아어로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라디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아서 들으시거나 신문기사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암기법을 통한 인도네시아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 무라. 싸다라는 뜻인데요. 싸니까 많이 무라. 사실 무라 하고 히읗이 뒤로 가야 되겠죠? H가 뒤에 가 있으니까 무라. 마할, 마할. 비싸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할, 망할, 비싸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 우왕, 돈, 우왕, 돈 많다. 우왕은 돈입니다. 돈뱃, 돈뱃, 지갑에서 돈뱃, 돈뱃은 지갑입니다. 마숙, 마숙,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마숙해러 들어가라, 마숙. 마숙은 들어가다. 맞다, 맞다. 맞다는 눈입니다. 맞다, 눈에 안약 넣는 거 잊어버렸어. 맞다는 눈입니다. 아빠, 아빠. 아빠는 무엇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빠가 뭔데? 시아빠, 시아빠. 시아빠가 누구야? 시아빠는 누구야? 영어의 who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묵, 그묵. 뚱뚱한, 뚱뚱하니까 그만 묵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하면서 굉장히 시야가 다양하게 넓어지기도 했고 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의 인도네시아어 실력도 늘어갔고 성격 또한 굉장히 내향적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친구들과 잘난잘란을 하며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다양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어 강사로 한국에서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 후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후르프, 문자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는 소리, 좀 또는 예시입니다. 아, 아, 앞을, 앞을, 배, 배, 바이, 바이, 세, 세, 또는 째, 째, 쭈아짜, 쭈아짜, 네, 네, 듣반, 듣반, 에, 에, 에마스, 에마스. 에는 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F, F, facultas, facultas, que, que, garuda, garuda, 하, 하, 후단, 후단, 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제, 제, 줄리, 줄리, 까, 까,
kabar, kabar, L, laki-laki, laki-laki, M, mahal, mahal, N, nanti, nanti, O, ongkos, ongkos, P, parkir, parkir, ki, kuran, kuran, R, rindu, rindu, S, saya, saya, T, U, ujian, ujian, V, vokal, vokal, W, wanita, wanita, X, xenophobia, xenophobia, Y, 야야산, 야야산, Z, zaman, zaman. 네, 여기까지 인도네시아어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는 이중자음과 이중 모음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